최근 베트남이 충격적인 결정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막을 당시 정확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통계 수치에만 의존해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국가라며 한국과의 하늘길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황당한 보도를 하나 하게 되죠. 베트남 신문 VN 익스프레스는 한국은 베트남이 삼성의 전문가들을 격리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1000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고립되면 삼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라는 한국 특사의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하였습니다. 마치 현재 베트남이 갑의 위치에 있고 한국이 을의 위치에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최근 베트남 항공이 뒷목을 잡게 할 만한 공지를 하나 띄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이렇게 말하죠. 친애하는 고객님 그리고 파트너분들, 최근 사태로 한국 및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고객님, 여행업, 그리고 항공사에 직접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라며 베트남 항공은 진심으로 고객 그리고 여행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베트남 항공은 모든 환불금 지급이 3개월 지연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 환불 처리 요청된 티켓의 경우 6월 14일 환불 처리 절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환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업계에서는 베트남 항공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현금이 없어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이 받고 있는 대우도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한인 교민자치 신짜오 베트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은 집에서 TV를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공안과 검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또 다른 한국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그랩을 불렀는데 한국인은 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태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의 분노를 사고 있는 베트남이 최근 일본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 푸크항의 CEO 루티탄 마우는 일본 자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라며 일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베트남 도시를 개발 중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와 노무라 부동산이 호치민시에만 9개 구역의 도시 개발을 위해 베트남의 빈 그룹과 손잡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분이 무려 80%에 달하고 이 합작 법인을 통해 무려 21개의 주상복합 건물 개발에 참여한다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또 베트남 금융회사인 비텍스코 그룹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 하노이 부동산 프로젝트인 마노르 센트럴파크에 3,5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트남이 5조 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베트남 최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일본과 손잡고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공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BRG 그룹과 손을 잡고 272헥타르 크기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들이 5G, 얼굴인식, 블록체인 등 모두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베트남이 일본과 손잡은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군사적 동맹 관계도 심상치 않은 속도로 더 끈끈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로 다루는 국제뉴스 더 디플로맷에 의하면 최근 일본 방위 고위 관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대서특필되었다 라며 베트남과 일본이 방위산업, UN 평화유지 작전, 군사이약, 훈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사를 통해 호치민을 경유하는 동안 일본 당국의 늑장 통보 때문에 2차 확진자 발생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베트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야 베트남이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황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에 베트남은 베트남 하노이 기술대학교가 70분 만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쉬지 않고 자랑하기 바빴는데 베트남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솔젠트가 샘플 채취부터 분석, 진단까지 모두 2시간 안에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과 유럽에서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180명의 삼성 직원들에 대한 베트남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LG 직원 200명에게도 비자를 예외적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익스프레스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은 베트남에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라 보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의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00만 명, 1위가 중국 580만 명, 2위가 한국 430만 명, 3위가 일본으로 95만 명 순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 1인당 지출한 규모는 중국이 99만원, 한국은 132만원으로 실제로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한국인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베트남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과 일본은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는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일본 관광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621만 명으로 여행객이 폭락하게 됩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출이 겹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행객들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과 한국 도움으로 일본은 그 뒤로 폭발적으로 여행객이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을 방문한 나라 중 2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중국으로 830만 명, 2위는 한국으로 750만 명입니다. 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관광산업은 한국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2018년 여행객이 3천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관광업계는 꿈에 부풀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10개 국가가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1위가 미국으로 214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화로 25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뒤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스페인으로 7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85조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1위인데요. 현재 전 세계 4위로 6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73조에 해당합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9위가 바로 일본인데요. 2018년 기준 일본은 4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47조에 해당합니다. 관광 수입은 일본 GDP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일본에 들어오면 모든 일상생활이 돈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끝인 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행객들이 미치는 산업은 정말 큽니다. 여행객을 운송하는 항공과 철도, 도로에 관련된 산업은 물론이고 숙박업과 외식업, 여행업,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관광 명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예상하고 자신있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4천만 명 관광객이 돌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일본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국과 무역전쟁이죠. 아베 정부는 한국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고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역전쟁은 아베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한국 산업은 그리 큰 타격이 없는 것에 반해 일본 기업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일본 관광산업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일본 지방 관광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지방 관광은 싸늘하다시피 여행객 발길이 끊겼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했는지 일본 지방 정부에서 한국 여행객을 잡기 위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홋카이도 직원들이 공항에서 직접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부채와 명소에 관련된 책자, 그리고 특산품인 멜론 젤리와 같은 기념품들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배부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 관광산업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방정부와 달리 일본 수도권은 다른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서 그리 큰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관광도 타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였는데요. 바로 15호 태풍과 19호 태풍, 그리고 21호 태풍까지 강력한 태풍이 일본 수도권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여행업에 심각한 파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바로 카나가와현 하코네정입니다. 하코네정은 도쿄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까지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온천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관광 명소로 불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내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2152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들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수십 곳에서 발생했고 하천이 범람해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온천시설과 배관 파손까지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이번 가을과 겨울은 물론이고 내년 봄까지 복구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예약이 일찍부터 집중됐던 호텔과 그리고 렌터카 업체까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밀려드는 예약 취소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후쿠시마 방사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9호 태풍과 21호 태풍 때문에 후쿠시마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상실해서 원전 방사선 물질이 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마저 수도권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온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일본에 가짜 온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온천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온천이라고 칭했던 것이 발각됐다고 합니다. 40년간 전국에 있는 일본 온천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TV 프로그램 온천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짜 온천이 정말 많다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식품이 있듯이 가짜 온천이 있다면서 욕조 가득히 1%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 온천이 천연 온천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과 일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연이은 태풍 피해, 거기에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 그리고 가짜 온천 사건까지 일본 여행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